올해 파이널에서 제가 학생들 피드백만 500번 넘게 해주면서 정말 수능에서 한두 문제 더 맞힐 수 있는 꿀팁 8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지수로 감수 문제, 15번 수투 함수 추론 문제, 가나다 빈칸 문제, 그다음 시험 문제인데 막혔을 때, 그다음 계산 실수 안 하는 법까지 정말 꽉꽉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이 8가지 내용 정말 잘 숙지해 두시고 수능날에 애매한 순간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 최고 점수 나올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낯선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부터 하냐면 무조건 구하는 것을 집중하시고 거의 집착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 20번, 재작년 수능 19번, 올해 9월 9번까지 정말 완벽하게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 지금 보면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당일에 쓱 보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런 느낌 분명히 N수생이라면 공감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뭐하자? 구하는 것에 거의 집착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모든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해보면 되죠? X에 1 같은 거, 2 같은 거 넣어봐도 되잖아. 그리고 이 문제 보면 여기에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에 집중해봐요. 우리가 F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답을 넣고 싶은데 이거 뭐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뭔가 내가 아는 것으로 바꿔주든 어떤 값으로 만들어내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건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두 번째로 이 15번에 수투 함수 추론 문제가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지 다 대응책이 있어요. 이게 올해 6월 9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작년 6월 9월까지 5번 연속으로 이 15번에 수투 함수 추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만족하는 fx에 대한 정보를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뭐냐면 맨 위에 소재의 힌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같은 3차함수 fx 문제인데 여기는 f'0은 6, 그리고 여기는 f'은 0이라고 줬죠. 그러면 얘는 2차함수를 기준으로 f'x를, 그리고 얘는 fx인 3차함수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f'0은 6이라고 줬죠. 근데 여기 가조건 봐요. 뭐지 이게? 거의 미분계수에 가깝죠.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뭔가 미분계수? 뭔가 미분되어 있는 거? 2차함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건을 순서대로 해석해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거 잘 봐봐. 이 조건이 뭔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에 막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잠깐 회피해. 나 얘부터 할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평가원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걸 기준으로 이 나조건까지 만족하는 상황을 찾게끔 준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 조건의 해석은 기본 개념으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 가조건을 보면 우리 이거 극한이잖아. 그럼 극한의 가장 기본 개념 해석이 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여기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분모가 어디로? 0으로요. 분자도 0으로. 따라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gx는 뭐랑 똑같다? g1과 같다. 근데 이 함수와 같이 이걸 해석하다 보면 이거 x는 1에서 뭐한다?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조건으로 해석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친절하게 이런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걸 기본 개념으로만 해도 다 해석될 수 있게 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연수하고 정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할까? 물론 문제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이 자연수하고 정수를 대입하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이번 13번 문제 같은 것만 봐도 만약에 이 조건을 해석해서 만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라는 범위였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 몇 개 있겠어? 7개 있겠죠? 그럼 7개의 정답으로 딱 체크해버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경계가 되는 순간에서 정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봐. 그럼 뭐 해볼 수 있어요? 그래, 그냥 K에다가 마이너스 2도 그리고 6도 대입해볼 수도 있겠죠. 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되네? 얘는 안 되네? 그럼 7개가 아니라 8개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도요, 봐봐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뭔 말이지?
라고 느껴진다면 모르겠다, K 0 한번 넣어볼까, 한번 야 1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라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보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나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 여기 앞쪽 뒤쪽 보면서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맨 위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가야 된다고. 다. 오히려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원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된다 해서 인과관계를 알려준단 말이야.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얘를 100%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풀어야 돼. 그래야 이 빈칸에 알맞은 답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에서 문제를 애초에 어떻게 설계했냐면 마치 본인들이 해설지를 하나 만든 거야. 그 해설지에 빈칸을 이렇게 뻥뻥 뚫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논리들을 다 여기다가 써놓은 거라고. 근데 그걸 읽지 않고 이것만 비교해서 푼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 번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걸 한 큐의 문제를 풀어버린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여기까지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멘탈 나간다고.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하고 나까지만 한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다는 좀 이따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진짜 중요하죠. 지수로그 함수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때는 꼭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지? 기하적인 정보를 가지고 좌표, 미지수 개수 확인하면서 식을 만드는 거야. 자, 우리 이런 문제 최근에 봤던 문제 보면 어려울 게 없어. 구하는 게 몇 개죠? 2개지. 그럼 A하고 T를 구할 만한 식이 몇 개 나와야 될 거야? 2개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끝이네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 이런 것들도 이 넓이를 구하자고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미지수가 필요하잖아. 그때 무조건 X좌표로 설정하는 거야, 미지수를. 이거 모르니까 알파, 이거 모르니까 베타. 그러면 우리는 이 2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 몇 개 필요하다? 2개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봐요.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얘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그러면 이 Y값과 이 Y값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조건까지 포함하면 식이 2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이번 9월 모의고사 22번이랑 완전 연결되잖아. 여기서 물론 그림으로 더 예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 날에 그게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딱 이거밖에 없다고. 어떤 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A하고 B의 좌표만 알면 돼요. 근데 얘는 이 녀석 함수 위에 있는 거라서 얘 X좌표만 알면 사실상 게임이 끝이야. 그러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설정하는 거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빨리 얘기해봐. 2개 필요하겠지. 그럼 식 2개가 어딨어? 하나, 둘. 게임 끝났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심적 안정감이 확 올라오면서 절대 실수하고 절대 틀리지 않아. 알겠죠? 근데 이 방법으로도 안 풀릴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 때문이야. 잘 봐요. 우리는 함수가 2개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한다? 관계를 생각해요.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껏 해봤자 내가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 정도밖에 없어. 평행이동, 역함수 y는 x대칭이동. 자, 이 문제가 이번 예비시행평가 30번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당연히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미지수가 3개 있네, 그럼 식 3개 나오면 끝나겠네,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무 쉬우니까요. 그럴 때 뭐 생각하자? 뭔가 평행이동 아니면 역함수, 대칭이동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자고. 함수가 또 2개잖아요. 그러면 6로그 3x, 3의 6분의 x제곱, 이거 뭔가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 왜냐면 6로그 3x만 보면 역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3의 6분의 1x가 돼. 잠깐만. 그럼 얘는 y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이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되면 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잠깐만. 써보니까 얘랑 매우 예쁜 관계가 있죠. 뭐가 보여? 평행이동 관계가 보이지.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되잖아. 역함수랑 평행이동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거밖에 없어. 점근선하고 진수조건. 이거는 보통의 함수 추론 문제일 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자연수 a, b를 모르는데 b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어?
점근선. 그럼 이 점근선에 따라서 얘를 뭐 그리거나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리고요, 얘는 지금 이거 로그 아니야? 아, 그러면 나는 반드시 진수 조건은 항상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자, 6번째로는 평상시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수능에서 갑자기 막힌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 이때는 제발 막힌 순간은 넘어가시고 지우고 나서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쭉 풀어가잖아? 그럼 내가 이 푼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 문제는 분명히 쉬운 문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 아니고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라고요. 특히나 뭐 9번, 10번, 11번, 뭐 19번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풀이가 하나가 아닐 거야. 알겠죠? 이것도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위치가 얼마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한 거야. 그럼 얘 적분하니까 무슨 요렇게 적분상수도 막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복잡해 이랬어. 근데 막 풀어 제낀 거지. 근데 결국 안 풀리네?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말고 풀다가 안 풀려? 그럼 제발 그 순간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흔적을 지워. 그 다음 다른 풀이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여기 위치인데 얘는 위치 함수의 미분된 형태니까 얘를 그려본 다음에 뭔가를 해볼까? 그러면 이 그린 상태에서 뭔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 진짜 이런 식으로 풀면 뭐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말 세이브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다음 7번째로 내가 실수로 항상 한두 개를 틀린다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소에도 한두 개를 실수하면서 틀리는 친구들은 수능 날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계산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잘못 썼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고 의식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실수를 해버리고 찾는다고 생각해야 돼. 검토해서 100분 안에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의 기본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실수한 게 없는지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 뭐 풀이에 밑줄을 그어보던 아니면 눈으로 보던 아니면 답을 나온 것을 한번 집어넣어 보든지 간에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반드시 하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봐. 9번이나 15번이나 똑같은 4점이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째로는 수학시험 전에 쉬는 시간에 뭐 할지 이건 반드시 생각하고 가야 돼. 실모에서 정리한 행동강령 읽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실모를 한 뭐 10번, 20번 많이 풀어보셨죠? 그러면 그때마다 기록했었던 그런 행동강령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보통 어디서 많이 실수하는지, 그 다음 문제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는 어느 타이밍에 몇 분 동안 할 건지 등등 나만의 100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쉬는 시간 5분, 10분 동안 읽어봐. 그 다음 마인드셋을 해요. 아, 내가 이 상태에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식해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시간대는 검토를 해야 되고 막히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들을 맨 마지막에 풀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 없는 AI처럼 따다다닥 풀어야 돼. 막혔네. 9번이네. 넘어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 꿀팁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정말 여러분들 숨이 잡이에요. 수능 미만 잡. 딱 이 생각 하나만 더 가져가요. 우리 막히는 문제가 있더라도 100분 안에만 풀면 돼. 결국에.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0분 안에만 풀면 되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이따가 80분 뒤에 풀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막혔던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롭게 푸세요. 다 지워놓고. 알겠죠? 그래도 막히면 또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최대한 문제를 여러 번 읽으세요. 그걸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시험보다는 높은 점수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정말 며칠 안 남은 수능 준비 잘 하시고 수능날 정말 긴장하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영상 보지 말고 구독 취소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